네, 앞서 보신 대로 미국 대선 여전히 승자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 열세를 빠른 속도로 만회하면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 집계 속도입니다. 네, 실시간 개표 상황 그리고 당선자가 한반도에 가져올 정치 외교 지형의 변화 짚어보겠습니다. 의견이나 궁금증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준환 인천대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봉 박사님, 지금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 상황. 대단합니다. 네. 10월 중순 네. 본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사흘 동안 월트레이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다시 나왔고 또 영부인도 코비드 감염이 됐고 그랬을 때만 하더라도 23만 명의 사상자를 낸 그리고 미국 경제가 대공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 재선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때 또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11% 정도까지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급격하게 10월 말부터 11월 초, 11월 3일 대선 선거일까지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강하고 뚜렷한 메시지를 유권자한테 보낸 것이 주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순간 현재까지 보면 선거인단은 그래도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훨씬 많은 편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237대 213으로 팍스뉴스에서는 지금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숫자가 많다 그러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270명 절대 과반수를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 바이든 후보는 더 이상 표를 끌어올 경합주가 없다면은 237이 최대 확보 선거인단 수치로 그쳐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합주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어느 후보가 이 주에서 승리했다고 발표를 안 했지만 지금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선거인단의 숫자에 있어서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교수님, 그런데 이례적으로 바이든이 갑자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입장 발표 의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12시 반이 넘은 시점인데 자정을 넘은 거죠? 그렇죠. 그때 보통은 승복을 하는 내가 이겼다 아니면 내가 패배해서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에 축하를 한다 이런 스피치를 하는 시점인데 조 바이든이 아직 선거 결과가 아직 거의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한 것은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수를 쳐서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판세에서는 유권자 득표는 아마 바이든이 더 많이 하지만 선거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확보해서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좀 있으면은 좀 더 기다리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할까 봐 이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이런 주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개표를 다 끝까지 한다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기다려라. 누가 승복하고 말고 하는 얘기를 할 시점이 아니다. 그런 결정은 국민이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할 말을 다 한 거죠. 선거의 흐름의 판세의 흐름도 읽고 다만 성급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하지 말고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래서 현실적인 선거의 판세도 인정함과 동시에 국민들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차분하게 더 지켜보자, 개표를 더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두루두루 담겨 있는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봉 박사님, 그러면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 득표를 조금 앞섰다가 결국 선거인단 270명을 넘겨야 되는 선거인단에서는 트럼프에 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똑같은 꼴이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583명 중에서 그 당시에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304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270명 선을 넘었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넘지를 못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확실하게 확보한 선거인단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합주에서 어느 후보가 선거인단을 이길 것인가 확률이 더 높은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팍스뉴스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조심스럽지만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예. 비록 지금 확보한 선거인단 숫자는 213명으로 조 바이든 후보가 그 확보한 237명보다는 적지만 왜냐하면 이 확장성이 있는 것이죠. 확장성이. 예를 들면 민주당의 표밭인 캘리포니아는 55명이나 선거인단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벌써 이게 조 바이든 후보가 확보했다고 하는 선거인단 숫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집계된 거다 이거죠. 예. 근데 다른 데서 또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270이라는 선을 넘을 것인가. 그 면에 있어서는 트럼프 후보가 지금 약간 앞서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네,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CNN이나 팍스뉴스나 뭐 ABC 뉴스에서 지금 선거인단 숫자 확보가 되어 있는 것들을 집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유권자들의 득표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뭐 갈 길은 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더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유권자들의 득표도 바이든 후보가 더 득표하고 선거에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좀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CNN에서도 펜실베니아나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이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년의 대통령 선거면은 이 정도의 그 개표 결과에 네. 득표율이 이렇게 나오면은 누가 이길 것이다라고 추정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수치들이에요.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성급하게 이게 겪어봐서. 그렇죠. 그래서 다소 조심스럽게 지금 언론이 접근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승세는 그 예를 들면은 애리조나주나 미네소타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서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경합주에서는 개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돼 있는 상태에 뭐 적게는 5%, 많게는 10%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라면 이건 사전 투표 많은 숫자들이 남아 있지만 개표를 해도 이런 흐름에서는 큰 그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어 보이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공 박사님, 지금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앞선다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의 그 펜실베니아주 현재 현장 투표는 트럼프가 훨씬 우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편 투표가 워낙 많으니까 예. 현재 우편 투표는 펜실베니아주 개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펜실베니아주는 이게 그 사전 투표에는 세 가지가 있죠. 우편 투표가 있고 기표소에 며칠 전에 11월 3일 며칠 전에 가서 이제 기표를 하는 현장 사전 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 살고 있는 미국 그 시민권이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주는 그것을 선거 당일 전까지만 받는다 그래서 개표를 할 때 같이 하는 주가 있습니다. 플로리다도 그런 주죠. 근데 펜실베니아주 가장 중요한 경합주 중에 하나는 금요일까지 그 사전 투표함을 개봉해서 그 개표를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6일까지 사전 투표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저것을 그 반대하는 이제 공화당 측에서 법원에 그 처분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에 그때 그 에이미 코니 바렛 그 대법원 판사 지명자가 아직 그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결정대로 3일간 더 유예 기간을 둬서 우체국 소인이 미리 찍혀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도착하더라도 그 인정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이제 펜실베니아주에서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저 부재자 투표함을 개봉했을 때 거기서 몰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몰표가 충분히 나와서 지금은 뒤지고 있지만 그것을 역전하는 경우인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번 미리 경고를 했지만 분명히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논란의 이제 불씨가 될 여지가 큰 것이죠. 네, 지금 그 앞으로 선거에서 제일 그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바로 펜실베니아주입니다. 네. 지금 개표된 결과들을 이렇게 쭉 보면 개표율이 제일 낮아요. 네. 지금 경합지 중에서 개표율이 제일 낮고 다른 주에서도 비해서도 개표율이 제일 낮은데 지금 64%, 65%를 개표를 했어요. 펜실베니아주. 그렇죠. 근데 지금 펜실베니아주에서
선거가 지연된 개표, 그러니까 선거 투표장에 마감하는 시간 이전에 줄을 서 있으면은 그 사람들 투표를 허용을 해줘요. 시간이 끝났어도 예. 그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그 펜실베니아 주에 개표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개표가 진행되면은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펜실베니아 주가 다른 주에 비해서 예. 사전 투표가 적은 주예요. 아, 그래서 현장 투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바이든이 조금 전에 자정이 넘자마자 이제 연설해서 펜실베니아 표를 다 개표할 때까지 지켜보자라고 했지만 네. 실제로는 펜실베니아에서 사전 투표 수가 다른 주에 비해서 포션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러나 여전히 펜실베니아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결정하게 될 주가 바로 될 것이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네. 하지만 좀 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이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버지니아주입니다. 2016년에 공화당 텃밭이었던 버지니아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때 팀 케인 러닝메이트가 버지니아에서 상원의원과 주지사를 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번에도 그 워싱턴 DC 쪽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북부 버지니아로 많이 이주를 해서 예. 버지니아가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결과를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화당의 텃밭을 지켰고 예. 또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대선에서 이렇게 가장 주목하고 있는 주가 오하이오주입니다. 네. 오하이오주를 이긴 대선 후보가 항상 그 대선의 승리자가 됐거든요. 딱 네. 한 번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게 1960년도에 리처드 닉슨 공화당 네. 후보가 오하이오주는 승리 안 했지만 대선을 이겼거든요. 그게 1944년 이후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1964년 이후로는 한 번도 예외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오하이오주를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이 추세가 만약 맞다면 거의 트럼프 후보가 이제 대선의 최종 승리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근데 거죠. 오하이오주 자체는 공화당이 원래 좀 더 선점하던 그런 주가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그 바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나왔을 때는 오하이오주가 민주당 손을 들어주었죠. 아, 우리나라의 충청도 같은 그런 그것보다 더 이제 정확한 것이죠. 1944년부터 딱 한 번만 예외곤 계속 승자의 손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이든 후보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만 트럼프 후보가 그것도 박빙의 승부가 아니라 굉장히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우편 투표에서 펜실베이니아주라든지 또 다른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이긴다면 현재의 현장 투표를 뒤집을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주가 예. 미시건이라든지 위스콘신이라든지 펜실베니아 이 세 개 주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미시건이 60% 개표를 했는데요. 예. 펜실베니아보다 좀 덜하네요. 그리고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84%를 개표했는데 예. 이 주의 양 후보의 격차가 5%를 넘어서 있어요. 그리고 이 60% 개표다, 네. 또 84% 개표다, 64% 개표 여기 안에는 사전 투표한 숫자의 유권자 수까지 포함된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가 만약에 유지가 되면 물론 이제 미시건이라든지 위스콘신이라든지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투표 지금 개표 결과에 그 사전 투표자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희망을 놓지 않는 거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 CNN에서도 보니까 네. 지금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색으로 돼 있고요. 지금 막 텍사스 주가 네. 그 트럼프가 이기는 주로 합류해서 네. 219개 선거인단인데 209개 구로. 선거인단으로 좁혀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빨간 신기루에서 예. 이제 사전 투표를 개표하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 파란
신기루가 또 일 것이다라고 바이든 후보가 지금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아까 뭐 트럼프가 우위인 이유 몇 가지 들어주셨는데 트럼프가 이겼을 경우 바이든이 뭐 불복 선언이라든지 법적 분쟁을 벌여서 이게 또 불확실성이 커질 확률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관심이 가는 시나리오죠. 이제까지 네, 불복 시나리오.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네. 불복 선언을 해서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네. 것만 저희가 글쎄요. 시나리오를 검토했으니까. 네. 근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오히려 바이든 네.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논란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아까 그 밤늦게 지지자들 앞에서 또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그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의 전통은 자정쯤 이제 개표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면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가 확실시되고 나면은 패자가 그 아름다운 전통인 평화적인 정권 이양의 그런 정신에서 축하 전화를 당선자에게 합니다. 그리고 지지자들 앞에 나와서 이제 대선의 결과에 승복하고 그걸 인정하는 이제 연설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의 승리자가 한 후보가 나와서 지지자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투표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데 먼저 승복 선언을 하면 나중에 그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 한 번 있었습니다. 2000년에 알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진주를 알고 그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축하 전화를 했어요. 네. 근데 플로리다에서 개표를 하는데 정말 박빙의 승부인 거예요. 네. 최종적으로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승자가 되었는데 그 표차가 500표밖에 안 났습니다. 네.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이 투표용지가 이상하다는 문제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알고 후보가 다시 전화를 조지 W 부시 후보한테 해서 아까 전화를 취소한다. 취소한다. 이게 제가 그때 미국에 있어서 아는데 네. 알고 캠페인의 그 선거 위원장이 나와서 예. 너무 이 결과를 박빙이라서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승복 선언, 컨세션 스피치를 하지 않는다. 개표 결과를 보고 나서 하겠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가서 얘기한 것은 예.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네. 들으시면은 나는 우리가 아직도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믿는다. 기대한다. 아직 모든 표가 개표가 안 됐으니까 안 됐기 기다려보자 때문에. 이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확신하는 승자 입장 아니면 지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대선 후보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좀 자신감 없는 모습. 예, 전통적인 이 승복 선언을 아직 할 때가 아니다. 결과가 아직 그 승복 선언을 할 정도로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기다려보자. 네. 경합주의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한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벌써 한마디쯤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조용하고 바이든 후보만 지금 성명을 냈어요.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뭐 무슨 얘기 없을까요? 뭐 지금 백악관에서 파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티. 네. 백악관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CNN을 봤을 때는 그 저녁 때 백악관에서 한 250명 정도 150명 정도 지지자 모아서 파티하겠다라고 해서 파티에 취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이 뭐랄까 바이든 후보가 예. 연설한 걸 듣고 뭐 분명한 리액션을 보였을 거라고 믿는데 예.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게 뭐 이 좀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은 자기한테 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보이겠습니다. 뭐 속보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이 바이든을 비난하는 성명 발표를 또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이네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퍼스널리티가 네. 그런 것이 있어서 실제로 어떤 그 성명서를 낼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는 제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사전투표 개봉할 때 뒤집어지지만 않아라 라는 것만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조 바이든 후보가 희망을 제일 걸 수 있는 주는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죠. 노스캐롤라이나. 왜 그런가요? 1.5% 차이거든요. 그리고 선거인단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5%를 뒤집고 15명단에
10명의 선거인단을 가져온다면은 이제 조금 희망이 있는데 만약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진다면 정말 그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전략이 그 북부 러스트벨트에 있는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이긴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큰 표차로 미시간에서도 지고 있습니다. 예. 아직 확정된 결과는 예.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 득표율의 차이가 10%라는 것은 미시간에서 굉장히 그 조 바이든 후보한테는 좋지 않은 조짐입니다. 그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미시간에서 트럼프 후보한테 졌습니다. 예. 그때 표차가 0.22%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만 표 정도. 2016년보다 지금 2020년에 조 바이든 후보가 더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길한 조짐이죠. 예. 그러면 좀 역대 대통령들이 그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이렇게 성공하고 실패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면서요? 그렇죠. 예. 지금 현직 대통령은 프리미엄을 예. 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차 타고 뭐 비행기 자기 그 대절해서 가는데 에어포스원 타고 하루에 6개 줄을 다니면서 유세할 정도가 되는데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5번째 대통령이죠. 네. 네. 45명의 대통령이 있는데 예. 임기를 딱 한 번만 한 대통령은 10명밖에 없어요. 아. 10명.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미국 44명 역사상 중에서 그렇죠. 10명. 10명밖에 안 되고 대표적인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 그 1800년대 예. 주로 네. 단임만 한 대통령들이 좀 많이 배출됐고요. 1900년대에는 뭐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든지 아버지 부시라든지 네. 이 두 대통령이 아주 그 대표적인 사례고 네. 만약에 이 추세에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들이 연임하는 것이 보통의 상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 패배한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 그런 기록을 세운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바이든 네. 후보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온 것이 버지니아에서 예.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 주에서 예. 그 13명의 선거인을 확보한다면은 좀 더 네. 270명 확보에 한 발 앞서가는 그런 버지니아에서. 아주 긍정적인 조짐이 되겠네요. 네. 뭐 지금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혹시 상원의원 선거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상원의원 선거도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그 희망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로는 알라바마에서는 그 공화당 후보가 이겼고 콜로라도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겼는데 이것은 뭐 알라바마, 콜로라도가 워낙 그 공화당 텃밭, 민주당 표밭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아리조나, 조지아, 메인, 아이오와인데 지금 현 추세에서는 공화당 측 후보 3명이 앞서고 있고 민주당 후보 1명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종합해 본다면 미국의 대선 지금 선거 판도와 그다음에 상원의원 선거 결과 현 상태를 본다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 코로나 방역 실패 책임론, 네. 경제 위기 책임론을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제기했는데 민심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보다는 이 정도면은 잘 막았다. 그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부정하면서까지도 지도자를 바꿀 정도의 그런 면책 사유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일단 초접전을 벌이고 있어서 예단은 어렵겠지만 바이든 혹은 트럼프 양쪽이 둘 중에 누군가가 선거에 승리를 했을 때 우리 한반도에는 영향이 어떨지 각각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기존의 정책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겠죠. 네. 대북 정책이나 뭐 한미 관계 이런 것이 유지되는데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일성으로 아마 과거의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복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걸 거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갈취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런 건 좀 피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핵화 문제에서는 상향식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서 조금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과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